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계약의 프로세스 관련해서 겨우 계약, 해제, 이행지체, 계약과 잔금 사이에 쌍방 간의 이행지체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런 다툼에 대해서 쫙 봤습니다. 기본이야, 기본.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과연 당사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그렇다면 법인이라면 법인도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리부분이 있죠, 비영리부분이 있죠,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있죠, 법인격 없는 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당사자는 누구냐? 자,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진정한 소유자. 그러면 해외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포는 어떻게 할 거냐? 영주권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될 것이냐? 걱정 마십시오. 이번 약 한 6개 강의로 이거를 싸그리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당사자는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 자연인은 능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 무능자가 계약 체결해서 어떻게 할 거냐? 법인도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사 능력, 술 완전히 취했어. 이런 부분들. 자, 식별력, 변별력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행위 능력, 행위 무능력자 당연히 취소 가능합니다. 추인을 요구할 수 있죠.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초반부터 막 세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선 슬금슬금 기본부터 한번 파보면서 가보는 겁니다. 자, 법인 후술하겠어요. 자, 그러면 행위 무능력과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 할 수 있어요. 20세 미만은 어떻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만일 동의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본인 또는 법정 대리 취소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등본을 딱 떼어봤어요. 상속재산이야. 보통 남자가 먼저 죽죠. 그래서 엄마, 그 다음에 혹은 아빠, 자녀 상속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자녀가 혹은 부모가 뭐가 처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이 처분하려고 그러면 이 사례가 빈발한데 이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이때 이거 등기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와가지고 내가 법정 대리인이야. 계약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그 법정 대리인이 있는 부분이 또 있죠. 한정치산자입니다. 한정치산자는 누구냐? 심지박약에서 멀쩡해 사실은. 근데 낭비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호적부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그래. 이것도 후견인도 호적부상 파악이에요. 금치산자, 상시의사능력을 결해요. 정신박약하죠. 진짜 정신박약하죠. 호적상 파악. 자, 후견인, 호적부상 파악.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는 행위 무능력자가 있는데 행위 무능력자 의의 상반 행위를 누가 하려고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자, 예를 들어서 행위 무능력자 재산의 근저당 설정한다든가 행위 무능력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든가 이때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가정법원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돼요. 선임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특별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인감증명서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다. 그럼 외가 쪽 혹은 친가 쪽, 예, 법원에 일단 신청 넣으면 됩니다. 친가 쪽 가능해요. 예, 인물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특별대리인 미성년자 재산이 있을 때 이거를 처분한다. 그럼 이에 상반된 행위예요. 보존 행위만 할 수 있어요. 세를 논다든가 이익을 얻는 행위, 보존하는 행위, 수리하는 행위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처분하겠다. 근저당했다. 일단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오는 그런 경우, 그들 이해 상반인 경우 반드시 누구? 특별대리인이 선임을 해야 된다. 자, 진정한 소유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자, 좋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자연인 뭐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정말 당사자가 네가 진정한 소유자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 몇 가지가 있죠? 예, 결국 서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자, 잘 안 갖고 나오죠? 예, 계약서 이런 거 잘 안 갖고 나옵니다. 예, 대리인 안 갖고 나옵니다. 이임장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렇다 그러면 계약 안 할 거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및 완납증명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거지. 자, 그래서 주민등록증 가보겠습니다. 이 위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역시 위조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예, 당연하죠. 위조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진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 납부 영수증 및 완납 증명서. 사실 이런 거까지 신경 안 써요. 사기꾼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하러 매도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매도자를 데리고 동사무소 하면 들리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개인이 당사자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자, 대리인이 이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어차피 이임장이 있을 거 아니냐고. 대리인 갔다 오면 동사무소 가서 파악합니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확인 가능합니다. 자, 본인은 신분증 있어야 되겠죠? 전화로 파악 가능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화를 먼저 하고 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 확인 가능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된다요.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본인 서명 발급 확인. 요즘 도장 찍는 거 대신에 인감도장 찍는 대신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진위 확인, 세대주 확인, 시공사 확인. 자, 등기권리증 확인도